세상의 모든 축구 이야기, 풋볼 살롱입니다. 오늘은 축구 토토 승무패 3회차, 프리미어리그, 분데스리가 현미경 분석 및 최종픽 공유로 인사를 드립니다. 풋볼 살롱은 금일 편도선 부상 여파로 부득이하게 더빙음으로 분석을 대체하는 점, 구독자 여러분들의 넓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보시는 풋볼살롱이 직접 제작을 하는 승무패 현미경 분석 자료 같은 경우에는 멤버십 회원 여러분들에게 유튜브 동영상이 올라가기 전에 먼저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최종픽만 확인을 하실 수 있도록 풋볼살롱의 승무패 최종픽 이미지까지 멤버십 회원분들에게 따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풋볼살롱의 멤버십 비용은 하루에 166원, 200원이 채 안 되는 비용으로 한 달에 커피 한 잔만 풋볼살롱에게 후원을 해주시면 축구 승무패뿐만 아니라 프로토에서도 다양한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 프로토 승부시 98회차에서는 70배가 넘는 고배당 조합픽이 적중이 된 바 있습니다. 99회차에서도 28.3배당이라는 나쁘지 않은 고배당 조합픽이 적중이 된 바 있습니다. 풋볼살롱 멤버십의 최대 강점은 풋볼살롱 멤버십 전용 네이버 카페에서 제야의 고수분들과 다양한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정보를 공유 및 교류를 하실 수 있다는 점인데, 풋볼살롱 멤버십 카페에서는 예전부터 풋볼살롱 멤버십 회원분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이 직접 조합 및 구매를 한 프로토 구매픽을 공유하는 문화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실제 이렇게 공유를 하신 픽들이 적중이 되면서 많은 분들께서 적중의 기쁨을 함께 누리고 계시기 때문에 풋볼살롱의 현미경 분석 자료뿐만 아니라 멤버십 회원분들의 다양한 정보와 구매픽을 공유를 받으시고 싶은 분들은 풋볼살롱 멤버십으로 합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경기는 맨시티와 첼시의 경기인데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션스컵 차출 결정 정보는 주중 살로만 뉴스를 통해 상세히 전해드렸기 때문에 주황색으로 적어둔 추가 결장자 정보는 화면을 멈추셔서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현미경 분석은 최대한 살롱 코멘트 위주로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바로 정리해드리면 이 경기는 두 팀 모두에게 기회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먼저 양 팀 모두 전력 누수가 있는데 맨시티는 최근 좋은 골 감각을 보여줬던 공격수 마레즈가 결장하고 첼시는 핵심 골키퍼 맨디가 네이션스컵 여파로 결장합니다. 최근 맨시티가 패배는 없었지만 아스널전 등을 보면 상대의 조직적인 압박에 상당히 고전하는 모습이 있었고 특히 수비 상황에서 상대 역습을 막아냄에 있어 수비와 미드필더 사이 포켓 공간을 너무 쉽게 노출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첼시가 비록 골키퍼 맨디가 빠지지만 중원의 캉테, 코바치치 등 핵심 자원들이 모두 돌아왔고 공격수 루카쿠도 인터뷰 논란 이후 제 몫을 해주고 있습니다. 맨시티가 마레즈의 공백 속에 필포든까지 코로나로 나설 수 없다면 스털링이 해결사 역할을 해주지 못할 시에는 공격적으로 상당히 답답한 흐름을 의외로 가져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첼시로서는 현재 맨시티와의 승점차가 10점으로 벌어진 상황에서 무승부는 사실상 의미가 없기에 어떻게든 승점 3점을 노리면서 우승 경쟁 추격의 불씨를 살리려는 운영을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첼시 투엘 감독의 맨시티 과르디올라 감독 천정 면모를 고려해 승패로 과감하게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볼프스부르크와 헤르타 베를린의 경기인데 홈팀 볼프스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더 수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무승부 정도를 받쳐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해드리면 최악의 행보를 보이고 있는 볼프스이지만 이쯤에서 반등할 타이밍이라고 보여집니다. 먼저 헤르타를 상대로 최근 상대 전적에서 우위가 있는 볼프스이고 무엇보다 헤르타가 올 시즌 원정고자 느낌이 강합니다. 여기에 헤르타 쪽 핵심 공격, 수비, 미드필더 골고루 전력 누수가 예상돼 볼프스가 충분히 해볼 만한 매치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올 시즌 볼프스가 공격수 베오르스트의 부진 속에 핵심 공격수 은메차까지 부상으로 이탈해서 공격력이 상당히 약화되어 있는 것은 볼프스의 리스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헤르타 또한 핵심 공격 자원인 요베티치와 벨포들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기에 저득점 무승부도 그려지는 매치라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 경기는 우니온 베를린과 호펜하임의 경기인데 무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짚어드리면 무승부를 베이스로 승무패 올막힌 구미도 당기는 매치라고 생각됩니다. 우니온은 기본적으로 홈발을 받는 팀이고 호펜하임은 원정에서 성적이 떨어지는 약점이 있습니다. 우니온이 강점인 세트피스와 제공권을 살리기 좋지만 핵심 공격수 아원이와 윙백 기셀만의 공백이 커 보이는 매치입니다. 호펜하임은 최근 공격수 크라마리치 선수의 부진 속에 그래도 배부의 골 감각이 올라온 것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호펜하임의 왼쪽 측면에 라움 선수가 좋은 컨디션인데 공교롭게도 우니온의 오른쪽 기셀만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것은 호펜이 왼쪽 측면에서 기회를 잡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상대 전적도 팽팽하다는 점에서 어떤 결과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경기라고 생각하지만 우니온의 최전방 아원이의 공백을 고려했을 때 호펜하임이 화력적으로 우위에 서면서 근소하게 우세한 경기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번째 경기는 슈투트가르트와 라이프치히의 경기인데 슈투트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해드리면 슈투트의 전력 누수 및 골 결정력 저하 등을 고려하면 라이프치히의 첫 원정 승리 타이밍이지 않나 싶습니다. 상대 전적에서 라이프치히가 압도적 우위가 있고 직전 경기에서 핵심 공격 자원인 실바 은쿤쿠, 소보슬라이가 나란히 공격 포인트를 양산한 라이프치히입니다. 하나 우려스러운 부분은 라이프치히가 원정 고자 면모가 있고 슈투트가 그래도 홈에서 다부진 모습이 있는 팀이라는 점이 리스크입니다. 슈투트의 공격수 마르모시가 네이션스컵으로 빠진 상황에서 슈투트의 핵심 수비수 마브로파노스의 복귀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트피스 공격력이 좋은 라이프치히가 세트피스 수비에 약점이 있는 슈투트를 공략할 만합니다. 최근 슈투트를 상대로 자신들의 무기인 전방 압박과 세트피스로 톡톡히 재미를 봤던 라이프치히입니다. 직전 경기 최약체 그로이터를 상대로 슈팅 17개를 때리고도 한 골도 넣지 못한 슈투트의 골 결정력이 슈투트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5번 경기는 마인츠와 보움의 경기인데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해드리면 홈과 원정 유불리가 확실한 경기이지만 마인츠 쪽에 결장자 변수가 있습니다. 마인츠가 홈에서 특유의 3백 잔물 수비를 보여주면서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지만 핵심 수비수 헤크와 니아카테가 각각 징계와 코로나 여파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따라서 마인츠가 자랑하는 3백 수비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보움이 홈에서는 5승 2무 2패로 다부진 모습이지만 원정에서는 2승 0무 7패, 고자 면모가 있어서 마인츠를 상대로 승리까지는 힘들어 보이는 매치입니다. 지난 8월 홈 경기에서 보움이 마인츠를 꺾었지만 당시 맹활약했던 공격수 졸러가 현재 장기 부상 중인 보움입니다. 반대로 마인츠는 오니시보, 버카르트, 이재성 등 공격진 퀄리티에 있어서 보움의 우위인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치는 무승부라고 보여지고 마인츠가 만약 핵심 수비수 니아카테 선수가 코로나에서 돌아올 수 있다면 그래도 홈에서 특유의 탄탄함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6번 경기는 벌리와 레스터시티의 경기인데 벌리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더수에 여유가 있으시면 무승부 정도를 받쳐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해드리면 이 경기는 벌리의 핵심 공격수 이탈이 너무 커 보이는 경기입니다. 벌리의 핵심 공격수 코르네는 네이션스컵 차출로 결장하고 크리스 호드는 뉴캐슬로 이적해서 최전방에서 미들맨이 사라진 벌리입니다. 레스터가 부상 및 코로나 결장자가 굉장히 많지만 핵심 중원 자원인 메디슨 틸레만스가 건재하고 반스, 페레즈 루크만 같은 이선과 최전방에서 한 방을 보여줄 수 있는 자원이 있기에 활용면에서 레스터가 우위에 설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올 시즌 레스터가 수비 쪽 부상자가 많고 특히 세트피스 수비가 가장 안 좋은 팀이라서 기본적으로 세트피스 뚝배기가 굉장히 좋은 벌리의 세트피스에 일격을 맞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올 시즌 첫 맞대결에서도 벌리가 끈적한 무승부를 레스터를 상대로 거뒀고 올 시즌 무승부가 많은 무자비 면모와 홈에서 레스터와 끈적한 한 골차 승부가 많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벌리의 공격 전력 누수 속에서도 레스터의 세트피스 수비 약점을 벌리가 노릴 수 있다면 최대치로 무승부까지 노려볼 만한 매치라고 생각됩니다. 7번 경기는 뉴캐슬과 왓포드의 경기인데 승패 투폴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해드리면 이 경기는 뉴캐슬로 이적한 공격수 크리스 우드의 출전 여부가 관건으로 보여집니다. 크리스 우드가 직전 벌리 소속으로 치른 FA컵 경기에서 사타구니 쪽 부상이 있다는 보도가 있어서 만약 우드가 출전하지 못하면 뉴캐슬은 최전방에서 칼럼 윌슨이 빠지는 가운데 골 결정력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보입니다. 왓포드 또한 핵심 자원들이 네이션스컵에 차출이 됐지만 가장 중요한 공격수 데니스가 차출이 되지 않아서 이번 경기 출전할 수 있다면 충분히 화력 자체는 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 팀은 공격보다는 수비가 문제라는 점에서 지난 1차전 맞대결처럼 서로 득점을 하면서 무승부 흐름도 그려지는 매치입니다. 뉴캐슬이 올 시즌 무자비 공동 2위이지만 반대로 왓포드는 무승부가 1번밖에 없는 빠꾸 없는 팀이라서 승패가 갈릴 수도 있는 경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왓포드의 올 시즌 유일한 무승부가 뉴캐슬전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무승부도 여전히 배제할 수 없는 경기라고 생각됩니다. 표면적으로는 왓포드 쪽이 네이션스컵 차출에 따른 결장자가 많아 보이지만 대체 자원이 어느 정도 공백을 메워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뉴캐슬이 영입생 우드가 출전한다는 가정하에 홈발을 받는다면 뉴캐슬의 근소한 승리가 만약 우드가 출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왓포드의 에이스 데니스가 활약을 해준다면 왓포드에게도 승리 가능성이 있는 경기라고 생각됩니다. 8번 경기는 노리치와 에버튼의 경기인데 노리치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해드리면 핵심 선수들이 서서히 돌아오고 있는 에버튼이 탄력을 받을 만한 경기입니다. 우선 노리치는 주중 웨스트햄전으로 체력적으로 열세이지만 에버튼은 레스터전 연기로 체력적인 우위가 있습니다. 여기에 에버튼은 핵심 공격수 칼버트 르인과 타운샌드, 그레이가 모두 돌아왔고 히샬리송 또한 훈련에 돌아왔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반면 노리치는 중원에서 예리한 패스를 찔러줄 수 있는 노르만이 부상으로 빠지면서 최전방 푸키를 향한 패스를 넣어줄 플레이메이커가 부족합니다. 공격수 푸키도 예전만큼의 골 결정력을 보여주지 못해서 전체적으로 득점력이 너무나 빈곤한 노리치입니다. 에버튼은 왼쪽 풀백 리카디뉴가 아스톤 빌라로 이적한 것은 전력 누수이지만 디나모 키예프에서 수비수 미콜렌코를 영입했고 미콜렌코가 지난 헐시티와의 FA컵 경기에서 데뷔전을 치른 뒤 합격점을 받았기에 왼쪽 측면 수비 공백에 대한 급한 불은 어느 정도 끌 것으로 생각됩니다. 노리치가 핵심 수비수인 헨리 선수와 측면 자원 아시차 등이 돌아온 것은 고무적이지만 에버튼의 핵심 공격 자원들이 돌아온 것이 더 커 보이는 경기입니다. 다만 에버튼이 올 시즌 원정에서 성적과 공격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은 리스크로 보여집니다. 9번 경기는 울버햄튼과 사우스햄튼의 경기인데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해드리면 두 팀 모두 최근 상승세라는 점에서 아주 팽팽한 경기가 예상됩니다. 울버햄튼은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두 번째로 짠물 수비팀이지만 공격력은 뒤에서 두 번째로 공격력이 문제입니다. 사우스햄튼 또한 공격력이 문제인데 핵심 공격수 브로자가 머리 부상 여파로 결장하기에 황희찬이 빠지는 울버햄튼과 마찬가지로 골 결정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우스햄튼의 하센휘틀 감독은 원래 포백 기반의 강한 전방 압박을 구사하는데 직전 브렌트포드전에서 3백으로 4대1 대승을 거뒀습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도 3백 활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사우스햄튼이 원정고자 면모가 있고 올 시즌 후반전 수비 집중력이 굉장히 좋지 못해서 후반전에 경기가 뒤집히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이 사우스햄튼의 리스크입니다. 울버햄튼이 그나마 빈공 속에서 후반 막판 15분에 가장 많은 골을 넣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홈팀 울버햄튼의 근소한 우위도 그려집니다.
그러나 울버햄튼 또한 수비수 로망 사이스와 공격수 황희찬의 공백이 느껴질 수 있는 경기이기에 무승부 구미가 가장 당기는 매치입니다. 10번 경기는 아스톤 빌라와 맨유의 경기인데 승 무 투폴로 가면서 이변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얼마 전 FA컵에서 맞대결을 펼친 두 팀의 리턴 매치입니다. FA컵 경기 난타전 구도 속에서 양팀 골키퍼 선방으로 맨유가 1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맨유가 승리를 가져갔지만 빌라로서는 경기 내용 자체가 패배할 만한 경기는 아니었습니다. 빌라는 핵심 미드필더 맥긴이 징계로 빠지는 것이 크나큰 전력 누수입니다. 마찬가지로 맨유도 맥토미니, 루크쇼, 달롯이 결정하기 때문에 공백이 불가피합니다. 특히 빌라가 이적 시장에서 에버튼 출신의 왼쪽 풀백 디뉴를 영입했는데 왼쪽에 디뉴, 오른쪽에 캐시라는 양쪽 풀백이 프리미어리그 최상위급 공격력을 갖추게 됐습니다. 빌라의 제라드 감독이 레인저스 감독 시절에 좌우 풀백을 상당히 공격적으로 잘 활용했던 감독이기에 만약 디뉴가 곧바로 선발로 출전한다면 제라드 감독이 추구하는 색깔을 잘 살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기에 맨유가 루크쇼의 징계 결장, 달롯의 부상 등으로 측면 수비에 공백이 있는 점도 아스톤 빌라의 측면 공격에 고전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지난 9월 아스톤 빌라가 맨유 원정에서 1대0 승리를 거뒀을 때 후반 막판 세트피스 한 방으로 결승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아스톤 빌라는 제라드 감독 부임 후에 세트피스 공격력이 더 증가한 부분이 있고 반대로 맨유는 세트피스 실점 자체는 4골이지만 기대 실점이 7.4골로 상당히 불안한 세트피스 수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스톤 빌라의 홈발과 측면에서의 우위, 그리고 세트피스에서의 한방 등을 고려하면 아스톤 빌라 쪽 구미가 당기는 매치입니다. 11번 경기는 웨넨글라트바흐와 레버쿠젠의 경기인데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해드리면 양팀 올 시즌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바로 수비에 있습니다. 웨넨글라트바흐는 33골을 실점했고 레버쿠젠은 30골을 실점하면서 두 팀 이름 값에 비해 너무 많은 실점을 하고 있습니다. 웨넨글라트바흐가 최근 분위기가 좋지 못했지만 그래도 호펜하임과 바이에른 뮌헨이라는 강팀을 상대로 승점을 따내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습니다. 반면에 레버쿠젠은 최근 모든 대회 5경기째 승리가 없는 상황입니다. 두 팀 최근 맞대결 특징이 난타전 구도 속에서 무승부 없이 승패가 갈린 흐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 역시 양 팀의 올 시즌 불안한 수비력을 고려했을 때 난타전 양상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레버쿠젠은 직전 우니온 베를린전에서 세트피스로 2골을 헌납한 만큼 세트피스 수비에 약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네이션스컵 차출에 따른 수비 공백이 있는 레버쿠젠입니다. 반면 웨넨글라트바흐는 올 시즌 세트피스 득점은 실제 5골밖에 넣지 못했지만 기대 득점 값은 2위를 차지할 정도로 원래 세트피스 공격이 날카로운 팀입니다. 최근 웨넨글라트바흐가 강팀 상대로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고 특유의 홈발과 레버쿠젠의 수비 공백 및 세트피스 약점을 고려하면 웨넨글라트바흐도 충분히 득점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레버쿠젠 또한 절정의 골 감각을 과시하고 있는 쉬크 선수의 활약과 최근 상대 전적에서의 우위를 고려하면 이번 경기 역시 난타전 구도가 예상됩니다. 양팀 맞대결이 최근 승패가 갈려왔고 배당적으로도 무승부 배당이 높지만 의외로 2대2 정도의 난타전 무승부 구미가 당기는 매치입니다. 12번 경기는 웨스트햄과 리즈의 경기인데 웨스트햄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해드리면 이 경기는 홈팀 웨스트햄이 유리한 경기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웨스트햄의 리스크는 핵심 중앙 미드필더 소우책의 코로나19에 따른 결장 여부입니다. 만약 소우책이 코로나 음성을 받고 돌아온다면 웨스트햄 쪽으로 기울어지는 경기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리즈가 핵심 공격수 벤포드의 부상 복귀 가능성이 있어서 최전방 골 결정력이 살아날 가능성이 있지만 문제는 불안한 수비에 있습니다. 주전 중앙 수비 쿠퍼와 요렌테가 모두 부상 및 징계로 결장하는 이즈이고 가뜩이나 불안한 수비인데
원정에서 실점이 더 늘어나는 리즈입니다. 여기에 웨스트햄은 좌우 핵심 풀백인 크레스웰과 쿠팔이 모두 부상에서 복귀를 했습니다. 특히 크레스웰은 세트피스 상황에서 날카로운 킥을 보여주는 선수이기에 세트피스 수비에 약점이 있는 리즈가 세트피스 공격이 강력한 웨스트햄의 세트피스에 고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욱이 리즈가 위험지역에서 파울이 굉장히 많은 팀이기에 웨스트햄이 좋은 위치에서 세트피스 기회를 많이 가져갈 만한 경기입니다. 리즈가 기본적으로 수비 뒷공간 노출 및 역습에 취약한 팀이고 웨스트햄은 빠른 역습이 강한 팀이기에 전술 상성적으로도 웨스트햄이 우위인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리즈가 프리미어리그로 승격한 이후 웨스트햄이 리즈 상대로 압도적인 상대전적 우위를 보이고 있는 점도 웨스트햄 사이드로 기울어지는 경기라고 생각됩니다. 13번 경기는 아우크스부르크와 프랑크푸르트의 경기인데 아우크스부르크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더수에 여유가 있으시면 무승부까지 받쳐보실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해드리면 이 경기는 공격적인 측면에서는 근소하게 프랑크푸르트의 우위가 점쳐지지만 아웃국도 홈에서 의외의 끈적함을 보일 만한 경기입니다. 먼저 프랑크가 최근 아웃국을 상대로 4경기 무실점 3승 1무의 압도적인 상대 전적 우위가 있고 전방에 보레와 린스트렘 등 한방을 보여줄 수 있는 공격 자원이 있습니다. 반면 아웃국은 올 시즌 최소 득점 4위를 달릴 정도로 빈공을 보여주지만 그래도 홈에서 득점력이 2배 증가하고 성적 역시 홈에서 상승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더욱이 시즌 초반에 프랑크푸르트 원정에서 0대0 무승부를 거둔 바 있습니다. 다만 당시에는 프랑크푸르트가 글라스너 감독 체제에서 3백이 아니라 4백을 쓰던 시기였고 4백 체제에서 프랑크가 시즌 초반 고전한 부분이 있었기에 프랑크의 3백이 정착된 상황에서 쉽게 골문을 열기엔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아웃국이 제공권 부분에서 프랑크에 밀리지 않고 무엇보다 세트피스 수비에 강점이 있는 아웃국이라서 세트피스 공격력이 분데스리가 최상위권인 프랑크를 상대로 수비적으로 버텨낼 힘이 있어 보입니다. 아웃국의 수비수 하우레우가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하지만 징계에서 돌아오는 옥스퍼드와 부상에서 돌아온 우드오카이가 수비를 꾸린다면 아웃국이 최근 홈에서는 바이에른 뮌헨의 승리, 라이프치히와 무승부를 거뒀던 것 같은 저력을 보여줄 수 있는 경기라 생각됩니다. 양팀이 올 시즌 적잖은 무승부를 캐고 있다는 점에서 최대치로 무승부를 노리면서 그래도 공격 자원의 퀄리티와 골 결정력이 보다 나은 프랑크 사이드를 가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 경기는 아르미니와 그로이터의 경기인데 승 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해드리면 이 매치업은 양팀이 2시즌 전 2부 리그 시절을 함께 보냈던 것에 착안해야 합니다. 보통 이렇게 최근에 2부 리그에서 부대꼈던 팀들은 현재 1부 리그에서의 흐름과는 상관없이 2부 리그 시절의 흐름이 이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두 팀 나란히 분데스리가 최하위를 달리고 있지만 올 시즌 수비적으로나 흐름적으로 아르미니가 훨씬 더 낫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로이터 또한 최근 홈에서 무실점 경기를 이어가며 쉽게 패하지 않는 저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그로이터가 원정에서 9전 전패, 실점 34골이라는 재앙적인 수비를 보여주기에 그로이터의 원정고자 면모가 나온다면 홈팀 아르미니의 근소한 우위가 그려집니다. 그래도 2부 리그 시절부터 지난 1부 리그 8월 맞대결에서도 무승부가 상당히 많았던 매치업이고 지난 그로이터 원정에서 골을 넣었던 아르미니의 장신 공격수 클로스 선수가 또다시 징계로 나오지 못하는 점과 최근 그로이터가 비록 홈이었지만 수비 집중력이 살아난 점을 고려하면 아르미니의 빈공이 나오면서 저득점 무승부도 그려지는 매치라고 생각됩니다. 아르미니가 영입생 베테랑 미드필더 카스트로를 축으로 중원에서 우위를 가져가면서 오르테가 골키퍼의 선방까지 나온다면 홈에서 원정고자 그로이터에게 패하는 그림은 그려지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승무패 3회차 현미경 분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편도선 부상 여파로 부득이하게 더빙음으로 분석을 대체한 점 다시 한번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 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